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영광로의 한선입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산하에 TF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수십 년간 답보 상태였던 문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호남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사용광로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사용광로는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쉽게 라이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전부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육자 TF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증명해야 될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홍진 대구시 신공항 건설 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특히 나 단장님 먼 길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생산성 있는 논의에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구 사업하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이런 부분이 광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5일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했던 타운홀 미팅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후속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요. 먼저 세 분 그 타운홀 미팅 참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박 의원님. 예, 그 지역의 그 오래된 수건 아닙니까? 20년 넘는 그런 숙제인데 그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 이걸 보고서 많이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 광주 군공항 문제, 그 어려웠던 그 숙제인데, 저게 이제 작년 저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됐고,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기 위해서 희망적이고 좋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나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2013년 정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공항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지금 23년부터 대구에서 이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대통령님께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역대 어떠한 대통령님보다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TF를 대통령실에 만들고 이런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 공항 이전 사업, 지금까지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공항 이전 사업을 드디어 정부가 챙겨서 하는구나, 이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또 이게 갈등 조정자로 정부가 나서겠다, 뭐 이런 어떤 시그널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파격과 충격이었습니다. 예, 국가 주도로 군광 이전을 약속한 이후 대통령 당선되고 3주 만에 광주 현장을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국정 가제화한 것은 정말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공항 이전에 대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런 국가 주도의 이 군공항 이전이 국정 가제화한 것은 사실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3년 열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우리 의원님의 또 활동의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 8기 1년 차에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뭐 1년 이상이 걸리는데 특별법을 6개월 만에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의 강주 전남이 대결 구도에 있었는데 통합적으로 민군 공항을 무안에 이전하는 것을 합의했고요. 그 합의에 따라서 입지와 소음 시뮬레이션을 저희들 연구원 주도로 또 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입지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성과였죠. 그리고 시 차원에서 또 1조 원에 달하는 지원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또 홍보도 한 그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뭔가를 성과를 매듭짓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이상 지역 중심으로 추진은 어렵다 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추진으로 정책 전환을 했고 그것을 즉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가서 네. 건의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TF 구성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놀라운 하여튼 파격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조금 속도를 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사실 이렇게 갈등을 조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세 분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정부 주도로 이게 될 것을 공식적인 약속을 한 것이니까 새로운 국면에 분명히 접어들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박 의원님,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되겠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신속 추진하겠다, 직접 관리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채 되기도 전에 그 6자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아, 네. 국토부, 국방부, 재정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광주, 전남, 무안 6자 TF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사정을 알아보니까 4개 비서관실이 나서기로 했다고 네네. 합니다. 국방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그리고 그 지역자치 비서관하고 또 갈등 조정 비서관 4개실까지 이렇게 나서서 구성하는 걸 보면 이건 정말 특별한 그 의지라든가 신속성 이걸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정말 새로운 국면을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날 이제 유튜브로 시청을 했는데 어느 대통령실의 비서실에 마련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신속하고 빠르고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걸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4개 비서관실이 예. 지금 모두 함께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짜여진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TF 회의는 뭐 6자 TF는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대통령실 주도로 하는 TF 회의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게 아마 다 합해지면은 그 뭐 7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어떤 특별한 그 성품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이미 어떤 그 비용 문제, 재정적인 지원 문제라든가 현지의 소음 문제 이것을 또 그 잘 해결하기 위한 이런 뭐 설계 문제까지도 직접 아마 관심을 갖고 챙기실 지시할 것 같은.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이미 그 작업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그런 걸 감안하면은 7월 중에 뭔가 뭐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 단장님 지금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천명을 하셔서 이제까지하고는 다른 지금 대구 공항 이전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 쭉 추진을 하셨었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국면이 전개가 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광주공항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중단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 지역 간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TF가 국가 주도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중재하게 된다면 후속 절차들을 곧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지금 대구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요.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대구는 사실 광주보다는 조금 더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군공항 이전 추진 현황 지금 보고 계신데요. 나 단장님, 대구의 지금 추진 상황이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대구에서는 2014년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2017년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었고 20년에 이전 부지를 확정했었습니다. 20년에 네. 이전 부지를 정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리고 23년에 기부대항력 심의와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 절차를 했었고요. 25년 금년 초에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계획 승인 받는 과정 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되었고 그다음 저희가 SPC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민간 자본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작년 9월에 그 SPC로 추진하는 게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네. 24년 9월에 저희가 그 정부한테 공자기금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좀 해보겠다. 공자기금은 공적 자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고 공공자금 예, 네. 기재부가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네네. 그 자금을 또 요청 지금 기재부에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지금까지 뭐 민간 SPC 사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대구시에서는 지금 광주보다는 단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자금 자체가 사업 규모 자체가 10조 이상 되는 부분이고 워낙에 크기 예, 때문에.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어떤 민간 사업들, 민간 투자법에 의한 민자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과 비교해서 워낙 크고 한 번에 조달해야 되는 자금이 많은 데다가 전체 군공항 이전 사업은 공항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고 나중에 이게 기부대항력 방식이기 때문에 후적지를 개발해서 내가 그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기간 자체도 깁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에서는 그런 분양에 관련된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 투자에 대한 어떤 꺼리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지금 말씀 중에 SPC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좀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수 목적 법인 해서 예. 민간과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함께 합자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흔히 SPC라고 하는 게 맞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광주특별법도 그렇고 저희 TK 신공항 특별법에서도 SPC를 구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공 부분이 50%, 그다음에 민간이 50% 이렇게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까 본 화면은요, 광주가 2016년 자료인데요. 최 원장님, 그 후속 우리가 타운홀 미팅 때도 후속 자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추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광주의 상황. 예. 지금 대구 통합공항이 저희보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TF 활동이 시작되면 아마 광주가 먼저 나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 한 면에 사업비가 대구가 14조 1천억, 저희 광주가 5조 7천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자료는 저희들이 16년도에 제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에서 일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22년도에 네.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8조 1천억에 달합니다. 8조 1천억?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의 추진 단계는 이미 대구는 입지 선정해서 SPC 설립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후보지 있는 무안군의 그 유치 의향이 제시되지 않아서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TF에서 지원 사업 규모를 정하고 또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되면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네, 그 얘기만 하나 추가할게요. 지금 22년 자료로 8조 1천억 사업비가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확인된 공식 자료는 2016년 자료가 맞습니다. 예. 뭐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타운홀 미팅 때 22년 자료가 공개가 됐고 그게 8조 1천억이다. 네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박 의원님께서 지금 7월 중에는 정부 주도의 첫 TF가 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모두가 다 좀 기대가 있는데요. 박 의원님, 근데 첫 TF는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최 원장님, 광주에서도 사실은 TF를 구성하고 또
주도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겠죠. 네네. 광주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 강주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제일 우선적으로 종전 부지의 개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 구상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이 전제돼야 되고요. 지금 뭐 시민들께서는 100만 평 공원 조성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말 우리 강주가 AI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데 AI 기반 뭐 디지털 신도시를 지향한다든지 이런 이제 구상들을 빨리 만들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개발 이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개발 이익을 기준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그러면 정부의 재정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지금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실제 무안 주민들이 공항 입지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이 소음 영향입니다. 그래서 소음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 놓았습니다.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와 또 이를 토대로 한 보상의 범위들을 이번 TF에서 좀 잘 정리가 되도록 강주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날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전투기를 한번 띄워봐라 예.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이제 사전 조사들도 예. 진행이 되겠죠. 최 원장님께서 지금 이전에 갈 그 광주 공항 부지에 어떤 계획을 사업 개발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 관련돼서는 대구의 사례를 들어서 잠시 후에 조금 지금 대구는 어떤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박 의원님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사실 이제 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를 구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디가 참여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 눈에 가장 띄는 것은 기재부였어요. 예. 기재부가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틀리면 좀 정정해 주십시오. 그냥 시청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갈등 조정자로서 국가가 나서겠다 이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것과 더불어 더 중요하게는 재정 지원에 국가가 참여하겠다. 그래서 기재부가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하시던데요. 맞습니까?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할 수는 없겠지만 기재부가 들어가라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면 광주가 무안에 1조 정도의 사업 이익이 돌아가게끔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만약에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업 이익도 남아야 할 것이고 광주의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만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부족한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대통령께서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그 보증을 해주겠다. 네, 보증. 또 그 약속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은 뒷받침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무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은 필요하겠지만은 아까 대구의 경우 말씀하셨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이걸 나타나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안이 아무리 동의를 해도 민간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이게 생각만큼 진도가 안 나는 이유가 그 어떤 그 금융 비용, 이자 비용 같은 거라든가 맞습니다. 또 그 뭐 약 8, 9년 정도 완성 시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또 나중에 분양 문제라든가 이런 이익을 환수하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정부가 뭔가 뭐 간접적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가 불안해서 못 나타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 경우에 대비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이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국가가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그 법안을 냈는데 광주시의 의견도 들었고 또 광주의 국회의원들 8명이 함께 힘을 모았고 그리고 이건 또 대구와 함께 힘을 모아야 힘이 더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구가 그 법안 추진했을 때 제가 네네. 함께 동참을 서명을 했듯이 이번에는 주호영 그 국회 부의장 대구 분이신데 그분 또 서명을 받아서 작년에는 함께 주호영 의원께서 대표 예. 발의를 하셨죠? 예. 네네. 그때는 제가 서명이 되었고 이번에는 주호영 의원이 참여를 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법에 뭔가
그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분명히 해줘야만 민간 사업자도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어떤 기재부를 포함시킨 거나 또 이번에 특별법에 그 어떤 재정 지원 의무를 넣는 거나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뭐 의미가 있는 조항 같습니다. 그 사실 또 그런 우려들을 하기도 하던데 그건 잠시 후에 나눠볼 텐데요. 지금은 저성장 시대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했을 때 그 예상했던 것만큼 개발 계획이 잘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저희가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박 의원님께서 특별법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의 역할 혹시 광주시에서 기대하고 있는 또는 정부가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주도적으로 앞서서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 TF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실제 정책 결정자 중심의 TF를 구성할 것인가, 네네. 그러면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틀리지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관련 이슈들을 아까 개발 이익 부분하고 또 사업비하고 재정 지원 금액 또 소음 역량과 대책 또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개략적으로 다 만들어서 관련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이 정도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정 순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TF 활동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실무진들이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데이터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밟게 되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컨대는 지금 여러 가지 흐름상 제가 말씀드린 전자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정책 들고요. 주도형으로.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TF에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실제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 이익의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분양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아까 금융 비용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개발 이익을 산정하고 또 최소한의 공공항 건설 규모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선정한 이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지원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네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역점을 두어서 빨리 조정을 하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속도감을 좀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조금 전에 나 단장님께서 이 SPC가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 공영 개발 얘기를 하시면서 공공자금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대구 상황 지금 추진이 광주보다는 조금 빠르니까요. 정부가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조금 얘기 주시죠. 먼저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 개정하고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저희 이제 대구 TK 신공항 특별법도 똑같이 저희가 의원님 발의하셨던 사항처럼 주호영 의원님이 발의를 한번 하셨고요. 그다음에 윤재욱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법에 담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법에 담으려고 저희가 여러 번 그게 주호영 의원님과 윤재욱 의원님이 이제 시도하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법이 저희가 그 조항 이제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로 국가가 주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퀘스천인데 그래서 저희는 지원한다. 지원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지원한다라는 거를 어떤 단정적으로 의원님 발의하신 이제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이제 법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박 의원님 그러면 개정하는 것은 지원한다인가요? 예, 지원한다.
네네. 그러니까 지원한다라고 대구에서 시도를 했는데 네네. 작년에 시도했는데 네. 지원할 수 있다로 완화를 아, 시켰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지원한다로 다시 추진하는 내용으로 바꿨고 아, 네네. 또 그 외에도 속도감을 위해서 예타 면제 조항이라든가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예. 진행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의원님 법안이 발의가 딱 그래서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면 아마 TK 신공항 사업도 훨씬 더 저희가 그 정부 재정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법도 바뀌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거여서 어떤 일종의 보증을 서는 그래서 민간 업자의 참여를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여건은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나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광주공항은 SPC 방식으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에 이 SPC 방식 말고 무안군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안군한테 개발 이익을 우선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우선 처분 취득권 이거를 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최 원장님? 예, 일반적인 그 도시 개발할 때는 그 방법이 아주 유효한데요. 지금 우리 군공항 기부도 양려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든다면 지금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인근 지역에 지원하는 그 방법이 현금으로 지원보다는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현금 지원은 안 예, 되고 예. 사업으로요. 예. 네네. 그리고 SPC를 그 형성하게 되면 출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하는 기관들이나 민간 업체에서 네. 그럼 출자한 금액만큼 이익을 배정하게 돼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무안군에서 과연 출자를 할 수 있는 아, 네네. 능력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무안군이 바라는 것은 네. 제가 보건대 강주시가 제안한 1조 원에 대한 좀 믿음 네. 가게 보정을 해달라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 것도 지금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차액에 대한 또 1조 원을 과연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한 이후에 그것이 확신이 된다고 그러면 무안군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그렇게 되면 무안군이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우선 처분 취득권, 예. 우선 처분 취득권 얘기가 나왔던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 이익이 실제로 무한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는데 이 특별법상 군공항 이전은 그게 쉽지가 않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무안군에 약속한 어떤 1조 원,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정부의 어떤 예. 보증이랄까요? 예.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조금 정리할 수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8조 1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안에는 4,500억이 지원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아, 네네. 대구는 약 3천억입니다만 저희들은 1,500억이 더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1조를 지원한다면 거기에서 4천억하고 그다음에 1,500억을 아예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1조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좀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신뢰 회복인 것 예. 같고 예. 그날 김산 군수께서도 신뢰가 없다, 불신 문제를 가장 많이 했는데요. 신뢰 회복을 위해서 사실 어떤 게 필요할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박 의원님 혹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예.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했던 것은 그 어떤 무안이 뭐 사업의 이전 대상자에 그치거나 이익을 배분을 받는 대상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 사업의 주체로 아, 네. 주동자가 돼서 함께 참여하는 이런 그 어떤 주체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이 의지가 예, 있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설령 그 어떤 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에 네네. 같이 참여하게 하는 이런 역할도 필요할 것이고 또 광주가 그 조례로서 뭔가 무안을 위해서 이익금을 부여하겠다는 조례를 네네. 만들겠다고 광주시장께서 이미 약속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직접 만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뭔가 전남 뭐 또 도지사님의 도움도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저 보증인이 많을수록 또 신뢰를 할 테니까 네네. 정부, 도지사, 또 조례 제정 뭐 이런 것 등등 운영 주체 참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맞습니다. 다각적으로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장님이 작년에 이미 네네. 이제 말씀하신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딱 네네. 지금 스탠바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신뢰를 놓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어서 이거는 우리 나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후보지가 이미 대구는 결정이 됐어요. 저희는 그거마저도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인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뭐가 필요하다. 이 법, 제도, 장치 이 얘기는 나왔으니까 이거 말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조금 조언을 주신다면요. 저희 대구시에서도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맨 처음에 저희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고 그 예비 이전 후보지에서 주민투표를 거치고 이러는 과정 중에 계속 반대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많았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계속 뭐 수년간 있어 왔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보시면 그 뭐 대통령님께서 타운홀 미팅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주민들은 사실 제가 이제 피해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고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치국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음에 대한 부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소음이 어느 정도까지 네네. 발생하느냐. 그래서 보통 다 저희가 보면 그 소음 지역에 계시는 예상되는 분들을 다른 지역에 뭐 예를 들면 같이 동반해서 보여드린다거나 네네.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고도 제한 이제 많이 피해가 발생하는 게 소음과 고도 제한인데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어떻게 뭐 제한이 있고 그게 재산상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공항을 저희가 이제 지역에 건설했을 때 그 공항과 연계해서 뭐 많은 인구들 군과 관련되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그 TK 쪽도 보면 군이 의성 지역인데 이 지역이 그 인구 소멸 지역 중에 맞아요. 속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 그리고 공항과 관련되는 어떤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지금 경북도 그렇고 지금 대구도 그렇고 바로 인근에 이제 어떤 신도시 공항과 연계되는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도시하고 연계되는 어떤 산업들도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더 상생의 효과가 온다라는 그런 아이템을 주제로 뭐 네네. 사실 이제 국방부, 대구시, 경북 다 같이 이렇게 어떤 방안들을 찾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뭐 설명회 뭐에서부터 엄청난 많은 노력들을 벌였었습니다. 네, 그 소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실제로 대구 공항 이전할 곳은 그 주거지와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소음 피해는 충분한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전하는 지역에는 저희는 뭐 광주도 똑같은 그런 구조로 돼 있지만 실제 공항이 필요한 지역 이외에 소음 완충 구역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어떤 민간 저희 뭐 국토부가 관리하는 민간 공항이나 군 공항이나 다들 소음 완충 지역이라는 것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새로 가는 신설하는 공항들은 이제 소음 완충 지역을 두고 거기는 그냥 원형지 그대로 놔두는 개발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실제 그 구역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이제 소음이 극심한 지역에는 아예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신 다 이주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네네. 이주 단지를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군위 지역과 의성 지역에 이주 단지를 별도로 개발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주 단지도
지금 주민분들한테 다 그 설명드려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에 단지를 개발하고 어떤 배치를 어떻게 해드릴까 그거를 주민들한테 계속 지금 그러면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하고 의견을 있습니다. 수렴을 해서 수렴해서 실제로 이전 지역을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이전 지역 이주 이주 지역. 단지 네네, 예. 네. 그거를 분들한테 다 의견 들어가지고 네. 대표분들이 정하신 지역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 안에 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안을 만들어서 주민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런 작업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 원장님, 네네. 예, 그런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강주의 소음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현재 강주 군공항의 소음 영향 면적은 약 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평수도 한 1,200만 평 정도 되고요. 인구로 따지면 한 5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연간 그 소음 피해 지원액이 3만 원에서 6만 원 해서 한 166억이 됩니다. 그런데 무한으로 이전하게 되면 절반으로 줍니다. 면적이 네네. 한 19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무안은 전부 다 공유 수면이 많습니다. 바다가 많은 거죠. 네네. 절반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면적이 적고 그다음에 인구수도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좀 더 늘려서 80웨컬까지 한다 하더라도 80에서 85웨컬 사이에 이용 주거 인구가 한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85에컬 이내에 있는 모든 그 시설들은 또 토지는 다 보상을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음 피해를 입는 그 인구들은 한 800명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800명이요? 네, 지원은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지금 법적으로는 80웨컬 이상 되어 있습니다만은 민원이 예상되는 75웨컬까지도 네. 검토를 해서 다양한 지원 대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보충할 거예요. 지금 웨클이라는 예. 그 단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소음하면 데시벨이 익숙할 텐데 항공기, 군공항 관련된 소음 측정은 웨클이라는 예. 단위를 사용을 하더군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데시벨 또는 뭐 이런 데시벨을 많이 쓰는데 네. 웨클과 데시벨 차이 나는 것은 웨클 앞에 W가 웨이트를 든다는 겁니다. 소음의 가중치를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음 중에도 밤에 듣는 소음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가중치를 두어서 산정한 것이 웨클이라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음 피해 관련된 얘기까지 나누었는데요. 사실 군공항이 이전을 하면 이런 피해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전남도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개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주셨는데 경북도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전남도도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런 주문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전남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박 의원님 짧게 예. 들을까요? 네. 전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전남도지사님은 제가 만날 때마다 항상 무한편을 들던데 그날은 무한군수님이 네. 광주 편을 든다고 하신 맞아요. 거 보고 이렇게 입장차에 따라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 전남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도 해야 할 것이고 무한히 그 어떤 그 서남권의 관문공항으로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좋은 뭐 대안들 방안들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전남도지사로서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왕 집행하는 예산 소음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조하는 무안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당분간 더 쓰이게끔 배려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무안 군민들도 충분히 뭐 수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대구는 어떻습니까? 경북도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는 저희도 이제 당사자가 대구, 경북도, 그다음에 이제 군위군, 의성 이렇게 네네.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민 투표를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저희가 2020년에 그 대구시와 경북도 이렇게 관련되는 뭐 공동 합의문을 네네. 작성했었습니다. 그때 대구와 이제 경북이 같이 하고 그 공동 합의문을 이제 뭐 시장님, 지사님 이렇게 하셨고 거기에 앞으로 이 배치
뭐 실제 시설들을 어떤 배치하고 그 주변 지역의 뭐 교통망이라든지 다른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같이 이렇게 작성했었습니다. 네, 광주 입장에서 전남도가 이런 역할은 좀 해줬으면 싶다 싶은 게 있으시죠? 예. 민군공항 이전은 선안권 관문공항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은 우리 중재자 역할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당사자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도 있었습니다만 타운홀 미팅에 대통령께서도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강주와 많은 협조를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협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태양광 발전 시설 부분도 네네. 또 신도시 이주 대책을 위한 신도시 마련이라든지 그 외에 산업도시, 산업단지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전남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남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제 각자의 역할들도 있고 개발 정부가 주도해서 할 것이어서 좀 기대감도 높은 게 사실인데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저성장 시대잖아요. 대구가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사업 계획이 이 저성장 시대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민간이 좀 참여를 꺼리고 거기다가 금융 부담까지 많기 때문일 텐데 발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진행될지 그래야 이 목표가 달성이 돼야 1조 원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건데 지금 어떤 개발 계획 갖고 있는지 최 원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대구도 홍 시장님 계실 때 아주 그랜드 디자인을 했더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강주도 2016년도에 스마트 시티 구상으로 많은 방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그 방향은 실제 그 개발 구상도 중요한데요.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을 좀 짜야 됩니다. 네. 2016년도에는 주거 비율을 한 20% 하고요. 그다음에 상업 시설을 한 10%, 산업 용지를 한 20%,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런 비율들을 통해서 최소한 개발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분양이 제일 잘 될 수 있는 그런 또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강주가 지금 AI 도시로 또 디지털 전환 도시로 여러 가지 그 비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전들을 어떻게 여기에 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248만 평이라는 것은 큰 규모의 땅이거든요. 또 저희들이 에이모시티 300만 평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도심에 기아 자동차도 있고요. 금호 타이어도 이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도시 공간 대개조 차원에서 저희 연구원에도 고민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는 이런 그랜드 디자인들을 또 개발 방향들을 시민들께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도 지역구이기도 하잖아요. 예, 박 의원님은 그 개발 계획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지금 광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광주시 의견을 들으니까 그 어떤 사업 이익을 생각하면 주거지 개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특별법에 주거지 개발 가능성도 일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개정한 바가 있는데 아무튼 잘 한번 상의해가면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광주가 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바로 대구의 이제 개발 계획일 텐데요. 어떤 조언, 지금 대구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개발 계획이 잘 진행되려면 이런 것은 조금 신경 쓰면 좋겠다. 조언까지 주신다면요. 저희 대구 사례들은 계속 우리 광주 연구원이나 이쪽 광주 측하고도 계속 뭐 교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그 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규모가 광주도 그렇고 저희 대구가 210만 평 정도 그 후적지가 네네. 그 도심에 발생하거든요. 그럼 210만 평이면 이게 실제로 거의 작은 신도시 하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뭐 공원이나 공공용지를 빼고 나면 100만 평 정도가 실제 분양을 해야 되는 네네. 구역이거든요. 그 분양을 해서 사업 수지를 맞추는 구조로 이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그 내부에 실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뭐 주거 상업 용지 뭐 다 이렇게 뭐 산업 용지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 계획이 돼 있고요. 어떤 실제 저희가 플랜 자체는 어떤 친환경 뭐 환경 도시 그다음에 뭐 금호강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금호강 물길을 끌어서 어떤 약간 수자원이 이렇게 이용되는 그런 네. 도시 이런 거를 이제 계획했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는 뭐 아까도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그 부분 100만 평을 우리가 이제 분양할 때 네네. 실제 이게 분양이 어느 정도 잘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용지가 가장 어떤 분양이나 이런 데서 고가로 되기 네네. 때문에 이제 그런 포함을 시키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그만큼 광주라든지 아니면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 미분양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어떤 주거의 어떤 약간 인구도 감소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게 분양이 많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건설사나 금융권 다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부분에 않은 대한 문제네요.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발언 삼아서요. 조언을 주셔도 좋고 이 공공항 이전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이거 하나 정도는 신경 썼으면 좋다 세 분께 모두 여쭐 텐데요. 먼저 나 단장님 한 30초 정도씩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공공항 사업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뭐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과의 뭐 상생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항을 통해서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공항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네네. 그런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광주나 대구나 같이 그런 형태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도 이제 국정 과제나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돼서 대구, 광주 공공항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 원장님 30초. 예, 그 민간 군 공항 통합 이전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 네. 선안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공항이 없으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우리 박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약속한 부분들이 조기에 이행이 되면 우리 선안권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예. 네, 박 의원님. 예, 짧게 하라는 말씀이군요. 제가 그 비행장 소재지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발로 뛰고 무한도 찾아다니면서 실무적인 노력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예. 대통령과 박 의원님께서 뛰신다고 하니 믿음이 갑니다.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라보고 또 적극 나선 만큼 광주, 전남, 무안 세 지역 모두 상생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사 영광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세 분도 고맙습니다.